전국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 여기저기에서 논란의 목소리 들려옵니다. 방금 전 오후 5시부터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국 신설 논란의 쟁점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에 너무 좀 권한이 커졌다,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말은 어떤 의미고요? 경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경찰이 정권 초기에 집단적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이 아닌가. 네, 없었던 일이죠. 네. 상당히 정치 권력에 이게 민감한, 네. 또 살아있는 권력엔 더 이렇게 좀 약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경남 직장협의회에서부터 네. 부산, 전남, 이르기까지 말이죠. 네. 또 내부망에는 이를테면 시까지 있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시까지. 네. 왜 지휘부들은 이렇게 잠자코 있느냐에서부터. 네. 더군다나 경호회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또 1인 시위도 이를테면 대통령실 앞에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말씀처럼 지금 심상치 않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에 지금 국장들이 모이는 이런 회의도 한 것 같은데, 요체는 결국은 지금까지 경찰 선배와 어떻게 본다면 4.19 정신의 산물이 사실은 이제 경찰 중립화라고 보입니다. 네. 4.19의 아들과 4.19의 자산이 사실 경찰 중립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1960년대에 제2공화국의 헌법 속에 경찰 중립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75조에. 네. 5조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헌법적 가치인 것이죠. 네. 그런데 헌법적 가치가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성들을 일선 경찰에서 현재 느끼기 때문에, 네.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역사적 질곡상 경찰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네. 정치의 도구화가 됐던 그런 상황들을 또다시 지금 가능하게 되는 혹시 이 예속화, 정치 권력의 예속화가 아니냐. 네. 이것에 있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마음이 지금 통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려가 좀 있군요.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는 경무대라고 했나요? 경무국이라고 했는지, 그때 경찰들이 정치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부정선거도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고 전두환 정권 때도 앞장서 가지고 고문치사 사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경찰은 포도리, 포순이 얘기 나오고 시민의 지팡이였고요. 시민들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파출소에 들어가서 보고요,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치하고는 좀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걱정이 없는데, 경찰이 이제 행안부 소속으로 간다, 정치에 예속되는 거 아니냐, 시민들도 조금 불안해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3.15 부정선거를 대표적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때도 내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이,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어른으로 표시하면서 어른에게 모두 충성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린 시책이, 예. 이번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그래서 치안국입니다. 그 당시에. 네. 치안국장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을 이를테면 10일에 한 번씩 다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시를 한 거죠. 이를테면 관건 선거라고 대표로 할 수 있는 사전 투표함을 갈아치기 한다든가, 네. 또는 집회에 야당이 모이게 되면 못 모이게 한다든가, 그리고 정치 자금을 아예 한국산업은행인가요? 로부터 받아서 경찰서에 다 뿌리게 되는 이런 역할을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이것은 결국 제도의 문제였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제도를 내무부 소속으로 중앙 정치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정치 사찰, 또 그리고 이를테면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여전히 공안 통치, 또
전두환 시대에도 학원 사찰 네.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서 그렇다고 본다면 통제는 필요하되 네. 이와 같은 정치장관인 내무장관, 행안장관이 아니고 네. 뭔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안위원회가 감독과 견제를 하면 된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1991년대 제도였습니다. 네. 따라서 역사적 경험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정치적 예속화와 당파성이 농후한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박종철 고무치사 사건도 있었고요. 네. 예.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공안 통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왜 지금 시행령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하느냐. 네. 이 점에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같은 것이 역사적 증거입니다. 네.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 경찰이 비대해졌다, 막강해졌다, 여기까지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뭐 수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이제 수사와 관련돼서는 네. 여러 형태의 이를테면 여전히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이제 검찰에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이 완전 박탈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뭘 한다고 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한테 있습니다. 아직. 네, 심지어 타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인데도 경찰청에 이를테면 감찰까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수사에 있어서 이를테면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보충 수사 요구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개인적인 책임은 당연히 독직 폭행, 독직과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형사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국가경찰위원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중요 정책은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네.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가 너무 과잉 통제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시민들에 대한 보호는 하지 못하는 겁쟁이 경찰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 달 전에 발생했던 인천 층간 소음에서 네. 왜 경찰이 현장을 그렇게 이탈해서 도망갔는지. 그건 경찰이 좀 무능하고 좀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냐? 여러 가지 형태의 과도한 통제 때문에 겁나서 네. 이를테면 민사 책임, 형사 책임. 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도대체 경찰이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무엇이 부족했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기는커녕 계속적인 통제에만 있다 보니까 제일 약한 경찰이 세계에서 어떻게 본다면 네. 공령 경찰은 고사하고 공령이라고 하면 힘이 세고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강한 경찰이 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약합니까? 이 점에 사실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 네. 지원과 무엇인가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해야지 어떠한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통제만을 목적에 두고 있는지 근본 이유가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부에서 이렇게 경찰 취재 갔어요. 그때도 매맞는 경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취재 갔었는데 경찰 사이에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총을 꺼내서 쏘지 말고 차라리 던져라 이렇게. 너무 제한 사항이 많아서 총을 꺼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폭행하면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민을 보호하되 시민이 공권력을 좀 위해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단호하게 제압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좀 행안부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검찰도 독립성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도 법무부 안에 검찰국 있고 검찰 인사 예산을 법무부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데 경찰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법에 1949년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사항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는 검찰청이 예산 이런 것으로부터 법무부에서 독립을 하겠다. 네. 즉 지금의 형태의 경찰청의 모습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논거 자체도 사실은 희석되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 검찰들이 거의 법무부를 장악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와 같은 입장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의 장악을 막기 위해서 네. 부득불 법무부 장관이 통제하는 이런 역사적인 연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자체는 검사는 상당한
어떻게 본다면 신분 보장이 가능한 거죠. 네. 반면 이제 경찰은 그렇지가 이제 않은 것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이런 무소부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문민 통제가 필요한 이제 그런 그 입장에서 상황이 다른 것이고요.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역사 그 연원이 이와 같은 역사적 그 질곡 상에서 네. 따라서 장관이 아니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통제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입법적 취지와 연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검찰청법에 검찰국도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적용한다고 해도 지금은 더 이상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똑같은 논리라면 그러면 지금 행안부 장관에 경찰 출신 누가 가 있거나 그리고 행안부 직원들을 그 경찰 출신 사람들이 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네요. 그런데요, 경찰국 신설론이 이건 행안부 장관 인사재청권 실질화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자들 다 개별 면담하고 경찰청장 누가 될 것인지 또 사전 면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관행에도 맞지 않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냐 규칙도 없고 법령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 다른 부서 장관이 불러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일로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성향이 어떤지 그런 거 지금 체크한 겁니까?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간접적으로 투영된 것은 아닌가. 뭐 저는 그런 판단합니다. 아주 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네. 현실적으로는 이른바 그 승진을 하나의 그 매개로 해서 어떻게 본다면 의사에 동의하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을 이른바 경찰국 설치를 제한할 테니까 승진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암묵적인 네. 이러한 그 비공식적인 계약 관계 예.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혹시 그 충성을 담보하는 뭐 이런 과정의 한 부분이 아니었던가 이제 생각을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그 갑자기 더군다나 여기 승진 대상자가 된 사람들을 만약에 경무관부터 치안총관까지 된다고 본다면 불과 1년 남짓 사이에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전례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절차적 공정성에도 그 맞지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법상으로 그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를테면 총경 이상은 이 경찰청장의 추천을 거쳐서 단지 장관은 네. 임명 재청권만 있을 뿐입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 저는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그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네. 이것은 국가경찰위원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행안부 장관 임명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지금 국가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행안부 장관하고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동의를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경찰청장 부재의 상태가 상당 부분 지속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결국 요약하게 되면 네.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는 이런 그 폐해가 아닌가 지적해 봅니다. 교수님한테 물어볼 질문 다 끝났는데요. 네. 지금 경찰 주변에서는 누가 차기 경찰청장이 된다고 합니까? 지금 어쨌든 그 6인 중에 그 1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치안 정감 중에서 경찰청 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네, 경찰청 청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누가 고속 승진을 한다고 벌써 지금 뻔히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진할 거야. 이 사람이 실세야. 이렇게 하고 또 줄을 선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건 또 조직의 건강함을 해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하물며 지금 그 경찰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느껴지는데 정말 경찰국이 생긴다고 한다면 네. 결국 충성 경쟁은 더 가속화되고 네. 국민은 중심에 있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아니고 정권을 섬기는 그런 과거의 오남용의 역사가 네.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국민을 그렇게 잘 섬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정권을 섬긴다. 이거는 또 좀 안 될 일이죠. 과거의 역사로 가서는 안 될 텐데 경찰은 어디로 갈지 또 짚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인 만큼 대부분의 곳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시내